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등 서쪽 지역에는 최대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연일 비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수요일부터 전국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등 서쪽 지역에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온 열대 수증기와 북쪽 저기압 뒤편에서 내려온 찬공기가 만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한 겁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에는 거센 비가 시작되고 저녁부터 빗줄기는 더 굵어지겠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경계에서 긴 띠 모양의 폭우구름이 만들어지겠고 1시간에 30mm에서 50mm의 장대비가 퍼붓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이 200mm 이상, 강원과 충북, 전북이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이 50에서 150mm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밤사이 취약 시간대에는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하천과 지하차도는 접근을 피하고 침수와 역류 피해에도 각별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도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뜨거운 수증기가 더 유입되면서 곳곳에 호우가 예상됩니다. 연일 비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비가 그친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넓히면서 전국에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 다음 달 1일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통상당국이 농산물 시장 등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언급했습니다. 관세 협상 시작 후 통상당국이 농산물 협상을 먼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농축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감 현안인 쌀, 소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미국의 압박 속에 접점 찾기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무역 상대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 중인 미국.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예상대로 비관세 장벽 해소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개방 확대,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사과를 비롯한 과일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여안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이제는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산물 협상은 늘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산업 경쟁력 또한 강화됐다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협상의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시작 후 통상당국이 농산물 협상을 먼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쌀, 소고기 등 시장 일부 개방 카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풀이되면서 농민단체와 축산업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낸 상태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우리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포기는 식량위기 시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한우협회도 끝없는 개방 속에 수많은 농민의 피눈물로 버텨왔다면서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농축산물뿐 아니라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서도 구글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및 망사용료 부과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표출해온 상황. 실리와 전략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최근 사상 처음 12만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자산입니다. 미국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의에 나섰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12만 3천 달러 선 돌파 후 숨고르기 중인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올해 초와 비교하면 무려 29%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2조 4천억 달러로 세계 자산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옛 페이스북인 메타를 제친 규모입니다. 뭉칫돈이 쏟아지는 배경으로 가상자산 상장지수 펀드 ETF 활성화와 이른바 가상자산 주간인 미국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꼽힙니다. 미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의에 나섰습니다. 논의 중인 법안들은 가상자산 발행 기준을 세우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정부의 과도한 감시는 막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해 거래 안정성이 확보되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임명된 폴 애킨스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인사라는 점 또한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업체는 현재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합병 심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That cryptocurrency, and certainly our venture into cryptocurrency, is going to make the big banks regret that. And I believe that the crypto world is going to take over those big banks. I think it's going to leave them in the dust. 일부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변동성에 따른 투자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해외에서 영양제로 위장한 마약을 들여와 SNS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가상화폐를 만들어 해외로 범죄 수익을 빼돌리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가상자산이나 특정 SNS를 이용해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담 수사팀을 동원해 마약류 범죄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비타민C 영양제가 들어있어야 할 약통엔 필로폰 캡슐이 들었습니다. 총 470g, 15,6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종이 뚜껑을 뜯자 하얀 케타민이 나옵니다. 캐나다에서 서울 은평구로 도착한 택배 속 영양제 형태의 마약을 경찰이 압수한 건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시중에 유통하던 이들을 쫓던 경찰은 이들과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이들까지 모두 149명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4만 7천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시가 40억 원 상당의 마약까지 압수했습니다. 붙잡힌 이들 중 4명은 불법 가상화폐로 마약 판매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13억 원 상당의 마약 매수 대금을 판매 책에게 보낸 겁니다. 예전에 환치기보다는 요즘은 이런 가상자산 업체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마약 구매자들로부터 높은 송금 수수료를 받아 취득한 범죄 수익 3억 7,400만 원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SNS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담 수사팀을 동원해 마약류 범죄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세계를 다룬 한국 제작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금이 환영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인기처럼 K-컬처 애니메이션이 이야기의 경계를 허물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아빠가 굉장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했거든. 천사도 나오고 사악한 왕이랑 질투하는 자들 그리고 기적까지. 2000년 전 성서의 시대로 떠나는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국내 관객을 찾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아이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가족 애니메이션으로 미국에선 영화 기생충을 넘어서는 한국 영화 최고 흥행 성적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0년에 걸쳐 한국의 기술력과 연출, 스토리텔링으로 완성된 작품은 최근 무당과 저승사자 등 한국 문화를 무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미국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와 나란히 K-컬처의 새 흐름을 보여줍니다. 헐리우드 이제 스태프들하고 일을 하면서 예전에는 한국 어디 이런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동지의식, 동료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최전선에서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동업자 이런 식의 대접이 있습니다. 전 굉장히 크고 놀라운 변화라고.
단순히 한국 이야기를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 세계가 우리 문화를 빌리고 한국은 보편적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대.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어지는 K컬처의 경계 없는 확장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